안녕하세요, 유한미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희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오늘은요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우, 좋아요. 사연 하나 보내줬는데요. 어떤 사연이에요? 자기는요 스마트폰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특히나 공부할 때, 더 정확히는 시험 기간 때 스마트폰을 못 내려놓겠다고. 그게 이제 고민이어서 사연을 보내줬는데, 네. 목사님 공감하세요? 저는 엄청 공감해요. 청소년 때 시험 기간 되면 이제 물론 지금은 이제 청소년들이 가진 건 스마트폰이잖아요. 핸드폰, 뭐 휴대폰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주로 이제 전화랑 그렇지. 폴더폰 이렇게. 네, 문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바일 게임 정도. 이렇게 시험 기간만 되면 시험 기간 되면 모바일 공부하고 게임도 하고. 요즘은 이제 다 있잖아요. 웹툰 있고, 맞아. 영상도 있고, 뭐 영화도 네. 볼 수 있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도 볼 수 있고. 진짜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있으면 사실 다 해결되잖아요. 놀 수 없겠네. 놀 수는 없는 거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다가 잠깐만 쉬어야지. 그때 이제 하기 딱 좋은 아이템 아닐까요? 바로 옆에 있고. 접근성이 좋으니까. 접근성도 좋잖아요. 맞아. 항상 갖고 있고. 맞아. 자기 방에서 다 해결 가능하잖아요. 다 할 수 네, 있으니까. 문만 잠가 놓으면 엄마가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폰은 또 소통의 창구도 요즘은 되는 것 같아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강사님 혹시 카페인 중독 들어봤어요? 커피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커피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음. 앞자를 따가지고 카페인 중독이라고 말하는데요. 이제 SNS 중독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제 SNS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친구들과 이제 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친밀감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죠. 거기에 참여를 안 하면은 소외가 되기도 하고.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SNS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맞아. 스마트폰은 꼭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말이 맞나 이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런 단어가 맞는 말인가 이 시대에 있어서. 필수품이라서. 그렇죠. 필수품인데 여기에 중독을 갖다 붙일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1시간 이상 한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중독이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거가 어떻게 중독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결과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전처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 이제 시청률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이 중독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중독의 기준은 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냥 조심히 이제 생각해 보는 건 때와 상황에 맞게 그걸 절제하면 이제 중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 사실 이제 그런 거죠. 공부할 때 공부하고 스마트폰 볼 땐 스마트폰 해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게 이제 허물어지면 본인에게 사실 영향을 미치고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알아요. 꽉 막혔네요, 목사님. 의도치 않게 갑자기 막혔네요. 뭐야? 저 막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네. 그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 자가진단법도 있는 것 같던데요. 뭐 한국기술개발원에서 만든 이제 스마트폰 중독 자가진단법인데요. 네. 사실 저는요 이게 공감 가진 않더라고요. 10가지 기준이 있더라고요. 10가지? 보면은 뭐 손이 떨리고 불안하냐,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 드냐, 뭐 하루에 2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들어가냐. 근데 뭐 당장 5번만 하더라도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들고 가는 것만 하더라도 중독이네. 뭐 벌써 1개는 포함인데 여기서 더 무서운 거는 해당 사항의 1개에서 2개가 양호인데 벌써 1개가 됐어. 나 아직 그래도 양호네요. 네. 두 그리고 개가 벌써 이제 양호야? 이제 스마트폰 키패드가 이제 커티 키패드냐 이건데 대부분 커티 키패드 아닌가? 그리고 나 양호야. 근데 치는 속도가 매우 빠르냐가 이제 할 때 저는 이제 느리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 너 빨라 이러면 이제 중독자 되는 거잖아요. 그럼 벌써 2개야. 아까 화장실이랑 상대적인 거네. 되게 상대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아. 결국은 본인이 아는 거죠. 내가 이제 좀 과도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공부해야 될 때 공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될 때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면 솔직히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찔림의 정도가 좀 크다면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찔림이 없을 수도 있죠. 되게 옆에서 볼 때 쟤 좀 심한데 좀 안타까운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네요. 근데 이 자가진단법에 의하면
우리는 다 중독자네요.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왜냐면 그거죠.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2회 이상 한 적 있다는데 이게 2회 이상이 기준이 오늘 기준인지 벌써 두 번 여자분들 할 수 있죠. 할 수 있거든. 2개 정도 사는 분 대다수 여자분들은 다 중독 아닌데 내가 다중독. 내 기준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그럴 수 뭐 있지. 두 번. 요즘은 장도 네, 다 올라있잖아요, 보잖아요. 우리 다중독자야. 대한민국 주부들 다중독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쓱 쓰는 분들 다중독자예요. 뭐야, 그럼 사연 해결됐네요, 목사님. 아, 걘 중독자 아니에요? 걔 손에서 스마트폰을 못 놓겠다는데 뭐다 중독자인데 뭐 괜찮은 거 아닐까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해봐요. 그 친구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남녀노소 다 해당 사항이죠. 그치.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때와 장소는 잘 가려서 좀 스마트폰을 했으면 좋겠다. 아, 그거는 이제 제 바람이에요. 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저걸로 인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거나 좀 문제의식을 갖는다면 솔직히 이제는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의 기준과 내 기준은 또 다를 수 있어요. 엄마는 이제 넌 중독자 막 그런 거잖아요. 막 밥 먹을 때도 스마트폰 보거나 시험 공부하다 잠깐 봤는데 엄마가 야 너 스마트폰 하냐 이제 너 중독자야라고 막 엄마 아빠들이 많이 그렇게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 아빠는 안 봐 하면 이제 엄마는 또 잘 때 막 1시간 드라마 그걸로 보고 계시면 그냥 엄마도 사실 따지고 보면 중독자일 수 있는 거죠. 자녀의 기준을 볼 때. 기준이 다 다르네요. 그래서 더 문제가 맞아요. 되네요.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중독이냐 아니냐가 이제 달라질 수 있고 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중독자의 퍼센트가 이제 많아질 수도 있고 또 좁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과도하게 해서 일상생활에 무리가 생기거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는 경우는 스마트폰 중독이고 위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이제 자제해야 되고 또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하면 안 되겠네요. 스마트폰. 예배 시간에. 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면 좋겠죠. 그렇죠. 제 바람은 그래요.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때와 장소를 잘 가려서 이제 그 시간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뭐 길어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인데 그 시간에 이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사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이제 고민해보는 거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건가? 그걸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저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은 설교를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게임을 하는 거죠. 이제 마음은 야 그만 좀 해라고 말하고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좀 이제 얼마나 이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면 아니면 집중이 안 되면 저걸 할까? 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전부에게 이제 스마트폰 걷어서 하지 말아라고 말하기는 거의 대다수는 안 하더라고요. 그거 이제 극소수의 몇 명이 문제인 거지. 대다수의 친구들은 또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론 또 스마트폰을 안 해도 딴 생각하고 뭐 잡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친구도 사실은 스마트폰의 중독은 아닐지언정 예배 시간에 이제 집중하지 못하는 건 또 그 친구나 동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와 장소에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건 맞죠.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알겠네요.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는 본인 스스로가 찔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자기가 이제 풀어가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사연이 해결됐나요? 오늘 중요한 광고 하나 있다고. 사이다가 오늘까지 제가 알기로 한 10주? 네, 맞아요. 맞나요? 네, 10번째 영상. 네. 예. 이렇게 10주 동안 쭉 달려왔는데 네. 저희가 이쯤에서 이렇게 시즌 1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다시 재정비를 해서 네네. 조만간 이렇게 시즌 2를 준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아쉽겠지만 우리 청소년들 아쉽겠지만 이렇게 시즌 1은 잘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가 좀 더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와서 네. 시즌2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보고 싶더라도 제가 보고 싶더라도 진짜요? 네. 안 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저희는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꼭 참아주시고 우리 시즌2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